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여러분 매일 뉴스 보는 거 좋아하세요? 뉴스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TV를 통해 접하는 뉴스가 훨씬 더 쉽게 영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TV 뉴스를 선호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TV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또는 뉴스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등장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날씨 등장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날 하루에 증시 동향이랑 환율의 움직임이 항상 등장해요. 그럼 뉴스에 매일매일 등장하는 이 환율은 우리 생활에 중요하니까 매일매일 등장을 할 텐데 왜 등장을 할까 한번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왜 환율이 우리 생활에 중요한지 환율에 대한 비밀을 알아볼 거예요. 벌써부터 환율, 증시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 경제 싫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지식 잉글리시의 특징이 뭐예요? 어려운 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1시간 동안 잘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저만 따라오시면은 오늘 환율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뭘 꾸물꾸물 지체하고 있어요? Now, let's get started. Your true emancipation is a fantasy. Policies have risen up and overcome the grave. Greatness dies and sun lost invisible to history. Brainwashing our children to believe you don't have long. I am on to you. The time it has come to destroy.
영상을 통해서 환율이 왜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조금 어려워요. 특히나 경제에 관련된 용어들이 나올 때에는 한국말로도 어려운데 이걸 내가 과연 영어로 잘 학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특히나 우리 지식 잉글리시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라고 하면 그런 생각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집중만 하시고요. 제가 따라하세요 할 때 그때만 좀 같이 따라해 주면서 저한테 힘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특히나 우리나라는요. 수출을 하면서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잖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원조를 받던 국가였는데 OECD 국가의 일원이 됐던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룬 수출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행동들? 그런 사안인데 그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환율입니다. 자, 그래서 환율에 오르고 내린 거에 따라서 수출을 하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수익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환율이 오르는지 내리는지에 따라서 수출을 하는 우리의 이익이, 기업들의 이익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수입을 하는 기업,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수입 제품은요. 수출을 하는 기업이 좋은 쪽으로 환율이 움직일 때는 나쁜 쪽으로 변하게 되고요. 또 수입하는 기업 입장에서 환율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는 수출하는 기업이 손해를 봐요. 그 오르고 내리는 거는 차차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화폐입니다. 이 돈이 달러가 우리나라 원화에 미치는 영향,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는 환율의 움직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용어들을 하나씩 학습해 볼 거예요.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의 키워드를 발견을 했어요. 오늘의 키워드는요.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좋은 방향으로 환율이 움직일 때에는 수입하는 기업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물가에 대한 영향이 안 좋게 변하고요. 물가에 대해서 조금 물가가 싸지고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구입할 때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환율이 움직일 때에는요. 수출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 좋아진대요. 다시 말해 환율은요. A한테 좋으면 B한테 나쁘고요. B한테 좋을 때는 A한테 나빠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날의 검은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자고 하면은 나한테는 이로울 수 있는 사안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 있는 사안이 될 때, 날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양날의 검이라고 해요. 한쪽 사람한테는 좋을 수도 있는데 다른 쪽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을 우리가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영어로서도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꼭 잠자기 전에 이 표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표현을요, 여러분들이 문장에 쓰면요. 여러분들은 지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바로 a double-edged sword. A double-edged sword. 한 번 더. A double-edged sword. sword은 칼, 검을 의미합니다. double이라고 했으니까 양쪽. 양쪽에 날이 있다는 뜻이구나. double-edged sword입니다. 똑같은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유사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유사어는 바로 two-edged sword. 더블과 투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블과 투를 함께 사용을 하는 겁니다. two-edged sword 또는 a double-edged sword.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double-edged sword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어 문장을 만들면서 의미를 더 하나씩, 둘씩 새기게 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전에 그러면
double-edged sword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어떻게 풀이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Something that has both good and bad parts or results 라고 나왔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Something that has both good and bad parts or results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요, 어떠한 것인데요. 어떤 것이냐면요. 양쪽이 다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점과 나쁜 점, 그게 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a double-edged sword이라는 의미를 써서 사용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고급스러운 표현을 굉장히 쉽고 거부감 없이 환율과 연결지어서 지식까지 쌓아가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이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 a double-edged sword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서 영작을 해볼 텐데요. 환율과 연결지어서 영작을 할 거예요. 이 문장은 저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가요. 그냥 외부 사람들이 보면은 왜 저렇게 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영어 문장을 가지고서 문장의 의미를 하나씩 확장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이해를 더 도울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문장이냐면요. 환율은 양날의 검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선생님 환율이 영어로 뭐예요? 확인할 거예요. 환율은요. The exchange rate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이 문장 안에 다 있어요. 환율, the exchange rate.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나올 단어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exchange rate, exchange rate. 우리 한번 3번만 반복해 봅시다. 시작. The exchange rate, exchange rate, exchange rate. 환율, 환율, 환율. 잘했어요. 같이 발음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환율이 영어로 뭐라고요? 맞아요. exchange rate. 우리 몇 번 발음했습니다. 그러면 환율은 무엇이라고요? 양날의 검이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exchange rate is double-edged sword. 한 번 더. The exchange rate is double-edged sword. 자, 이번에는요. 이 기본적인 문장의 뼈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왜 이게 양날의 검인지 독자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다시 말해 의미를 확장시킨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의미를 확장시킬 거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환율이 오를 때 이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환율이 내릴 때 이익을 받는다. 바로 이 문장이 양날의 검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반영시켜 주는 거죠. 영어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Some people get benefits when the exchange rate rises and others get benefits when it falls. 한 번 더. Some people get benefits when the exchange rate rises and others get benefits when it falls.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날의 검이라는 의미를 a double-edged sword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단어고요. 이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계속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해석을 같이 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some people get benefit. benefit는요, 이익을 의미합니다. 또는 혜택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한테는 혜택이래요. 무엇이, 언제 혜택이냐면요, when. 언제냐면은 the exchange rate. 아까 exchange rate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환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잘했습니다. exchange rate가 상승할 때, 오를 때, 오늘은 환율이 올랐네요 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환율이 오를 때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이익을 받는데요. 오를 때 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때, 내릴 때 이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when it falls 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우리 조금 복잡하니까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Some people get benefits when the exchange rate rises and others get benefits when it falls. 여러분 혼자 시작!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내용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다.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추가해 볼게요. 자, 한국 문장은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는 지금 우리가 방금 영작을 한 문장의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환율이 오를 때 이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환율이 하락할 때 내릴 때 이익을 받는다라는 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서 그거 때문에 뭐뭐 때문에 요 표현을 한번 우리 영어로 써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일 처음 했던 문장 뭐였죠? 환율은 양날의 검이다. The exchange rate is a double-edged sword. 이 문장 두 가지를요, 연결시켜 볼 텐데요.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어떤 이유를 초래하기 때문에 뒤에 나온 문장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무엇 때문에 라는 표현을 한번 영어로 써볼게요. 자, 무엇 때문에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because는 딱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since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since는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래로 그렇게 해서 내가 해올 수 있었다 라는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오는 since가 있는가 하면 때문에 라는 의미로서 since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시간의 의미인지 아니면 뭐뭐 때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사실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영어 문장을 많이 읽어봐야 되는 건데요. 그 since가 뭐뭐 때문에를 쓰였을 때 그 경우도 보여드릴 거고요. because를 사용해서 썼을 때 때문에 문장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ince를 먼저 사용을 했어요. Since, 뭐뭐 때문에. Some people get benefits when the exchange rate rises and others get benefits when it falls.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유였어요. 뭐뭐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하게 내용을 숙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exchange rate is a double-edged sword. 그래서 환율은 양날의 검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각각 다르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ince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Since some people get benefits when the exchange rate rises and others get benefits when it falls, the exchange rate is a double-edged sword. 한 번 더. Since some people get benefits when the exchange rate rises and others get benefits when it falls. The exchange rate is a double-edged sword.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since가 아니라 because를 넣으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의미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유사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런 접속사도 가능하구나. 맞아요. 접속사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슷한 내용,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 많이 보잖아요. 뭐 though, although 이거 비슷하고요. since, because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두 가지를 마구마구 병행해서 쓰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거예요. since 들어가는 자리에 이번에는요, because를 넣어볼게요. 전혀 근데 문장이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ecause some people get benefits when the exchange rate rises and others get benefits when it falls, the exchange rate is a double-edged sword. 한 번 더. Because some people get benefits when the exchange rate rises and others get benefits when it falls, the exchange rate is a double-edged sword.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율이 양날의 검이라는 the double-edged sword이라는 의미까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because가 편하면은요, because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면 좋고요. since가 편하면은요, since를 사용하면 됩니다. 법칙은 따로 완전하게 막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취향에 맞게 내가 더 자주 쓸 수 있는, 편하게 쓸 수 있는 단어를 먼저 사용을 하면서 익숙해지고요. 그 다음에 좀 지겨워져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since만 썼던 친구들은 because를 대신 써보고 because만 썼던 친구들은 또 since를 대신 써봐서 문장을 완성시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이제 왜 양날의 검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근데 환율을 측정하는 환율을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는 기준이 되는 화폐가 있어요. 바로 우리는 이 기준이 되는 화폐를
이렇게 부르고요. 왜 이런 화폐가 기준이 되는지를 또 수업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해요. Wake to see your true emancipation is a fantasy. Policies have risen up and overcome the brave. Greatness dies unsung and lost, invisible to history. Embedded spies brainwashing our children to believe.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내가 여행할 여행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로 바꾸는 일이 되잖아요. 근데 깜빡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바꾸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꼭 그 나라의 화폐가 아니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기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받아주는 화폐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달러고요. 그게 현재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기축통화라는 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달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지역에 가도 그 나라 화폐가 없을 때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그래도 그 화폐, 다시 말해 달러는요. 그 나라 사람들이 받아주는 그런 화폐일 때, 통화일 때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수출하고 수입할 땐 어떤 화폐를 사용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화폐가 바로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달러를 우리는 기축통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축통화는요, 국제 간 결제나 금융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 기축통화는 영어로 key currency 라고 불려요. 자, 이 의미를요, 이제 영어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경제 이야기 해줄게요. 자꾸 이 영어로만 살펴보고 이 어려운 얘기를 또 영어로 풀어내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지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세계를 보는 눈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축통화라고 하면은 달러를 사용을 해서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갈 때 그 나라의 화폐,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을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본을 여행을 갔는데 엔화를 바꾸는 걸 깜빡한 거죠. 그래서 나 엔화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달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물론 기분 좋게 받진 않지만 그래도 달러를 받아요. 이 1,000원보다는 1달러를 더 받는 거죠. 왜요? 그게 바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금융거래나 국제 간 결제에서 기본이 되는 화폐이기 때문에요. 그 1달러를요. 금방 은행에 가면은 자기 나라의 엔화, 일본에서는 이제 그 나라의 돈이 엔화가 되는 거죠.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축통화가 되는 나라는요. 조금 이따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만 기축통화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새롭게 굉장히 힘을 많이 가지고 부상하고 있는 국가, 아시아에 있는 국가 하나 있잖아요. 중국이 자신의 나라의 화폐를 기축통화를 만들고 싶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의 나라의 화폐가 기축통화가 된다는 거는 그 세계에서 굉장히 힘이 센 나라라는 것,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기축통화를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만 더 관심을 가지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무역을 할 때 중국이랑 더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서 중국과의 거래는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인데 달러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 돈으로 많이 거래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서 기축통화는 항상 미국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기축통화는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선진국의 화폐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건 항상 미국으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게 아니라 바뀔 수도 있구나. 하지만 그 변화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것까지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지금 이제 볼 영어 문장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지금 손 이렇게 표시했죠.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꿈을 꿨어요. 우리나라의 원화는 언제쯤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지식을 많이 충전시켜 드릴게요. 자, 기축통화의 의미를 이번에는요. 영어로 한번 알아봐요. 한국에서의 원달러 가격을 우리는 원달러 환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환율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기축통화는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말아요.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한 문장인데 많은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풀어낸 거예요. Key currency는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먼저 쫙 읽어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을 따로 학습을 해서 어려운 단어들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더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문장을 보고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면서 의미까지 딱 와닿을 수 있게 어느 누가 물어봐도 기축통화는 내가 영어로 그리고 한국어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순간을 우리 즐겨봐요.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요. Key currency is the currency used in an international transaction or when setting an exchange rate. It is usually issued by a stable developed country such as the United States. 한 번 더. Key currency is the currency used in an international transaction or when setting an exchange rate. It is usually issued by a stable developed country such as the United States. 막상 읽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기축통화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때 나왔던 단어들이 영어로 그대로 옮겨져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기축통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까지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어려운 것들을 overcome,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안에 나와 있는 단어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national transaction은요, 우리가 국제 거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International transaction. International transaction. International transaction. 바로 국제 거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단어, 중간에 또 어려운 단어가 몇 개 있어요. 두 번째 단어 같이 한번 학습해 볼게요. 두 번째는요, 바로 exchange rate. 오늘의 키워드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단어, exchange rate. exchange rate. 그 다음 세 번째 단어는요, 바로 issue. 발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issue라는 단어는 특히나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issue라는 단어를 받아들여야 돼요. issue는 뭐 어떤 사안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발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문장에서는요, 이 issue라는 단어를 동사로서 발행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단어는요, 바로 developed country. 선진국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developed country. 뭐 best country가 아니고 뭐 선이라는 것을 앞서 선 이렇게 써가지고 뭐 front country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developed country라고 우리가 사용을 하죠. 다시 한번 developed country. developed country. 자, 요 단어들, 키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법한 단어들이거든요. 다시 문장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찬찬히 문장의 구성 요소를 따져가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요. 보겠습니다. Key currency는 무엇이었죠?
기축 통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기축이라는 의미는 키인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통화가 currency면 여기 나와 있는 currency도 통화가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렇게 같이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key currency는요, 바로 통화인데요. 어떤 통화냐면 used, 사용이 되는 통화인데요. in an international transaction. 아까 뭐라고 했죠? 국제거래. 아까 봤던 의미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국제거래, in an international transaction 또는 when setting. setting은요, 만드는 거죠. 이렇게 기초를 기반을 막 다지고 기반을 막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뭘 정할 때 an exchange rate. 아까 봤었던 환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exchange rate. 기축 통화는 통화인데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통화이거나 또는 환율을 우리가 만들고 세팅할 때 사용하는 걸 바로 기축통화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1 환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국제거래할 때 우리가 더 좀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1 대 N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대 Yen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대 달러가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It is usually issued. 발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발행이 되어지느냐면요. 바로 영상에서 봤죠. 막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가 누구예요? The United States. stable, 안정적이고 선진국으로부터 이 기축통화가 발행이 되는 거고요. 그 기축통화가 발행이 되는 국가는요, 바로 미국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key currency가 어떤 의미인지 한국어로도 확실히 학습을 했고요. 영어로도 확실히 학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Key currency is the currency used in an international transaction or when setting an exchange rate. It is usually issued by a stable, developed country such as the United States. 한 번 더. Key currency is the currency used in an international transaction or when setting an exchange rate. It is usually issued by a stable, developed country such as the United States. 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축통화인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를 알았고요. 그리고 달러에 대한 의미까지 확실하게 학습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가 정말 알아봐야 되는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우는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